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1%를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근원 CPI 역시 전월 대비 0.4%로 시장 전망치였던 0.3%보다 0.1%포인트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매도 토론회를 앞두고 금융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국매도 재개 관련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국매도 토론회는 지난해 말부터 세 번째 진행됐지만 금감원에서 직접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100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내준 것인데요. 최근 은행권의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2월 CPI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2월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 근원 CPI는 상승률이 3.8%가 나와줬고요. 시장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가량 소폭 상회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보다 우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라클의 호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힘을 보탰는데요. 오라클은 이날 11% 이상 아주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또 이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엔비디아 역시 이날 7% 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상승 페달을 밟았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미증시의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2,911선 지나가고 있고요. 0.37%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800억 원어치 매물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제는 1.5% 이상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한 코스닥인데요. 오늘은 0.38% 정도 빨간불 켜면서 8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반대 양상을 보이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1,400억 원어치 매물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나만의 투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신 분들은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면 확보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에 금메달을 안겨줄 투자 코치님 한번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 우리 2월 CPI가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소화해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우리 시장도 어제 흐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현재 제약바이오들 필두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런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CPI,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쉽게 잡히지는 않는데 시간이 진행이 될수록 서서히 누그러지기 때문에 약간 뭐 예상보다 살짝 올랐다 할지라도 시장은 실망하지는 않고요. 금리 인하가 좀 뭐 한 달, 두 달 뭐 차이만 있을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들이 약간 돌아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주고 있고요.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그 대안자산에 좀 해당이 되죠. 또 함께
그 전 세계 각국의 환율 강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원화 강세 이면에는 외국인의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 경기하고도 매우 연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자면은 이런 사소한 어떤 부분들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의 약간 그 부분에 약간 그 둔화 조짐이 약간 좀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크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현재 지수 동향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은 코스피 부분들은 사실 직전 고점에서 돌파,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작년 전체죠. 전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대한 어떤 고점 부분을 돌파를 앞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돌파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뚫려다가 실패를 했을 때 이제 급락이 된 모습은 힘이 약하다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뚫려다가 실패를 했어도 계속해서 버텨주는 부분들이 전혀 다른 어떤 조정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의 폭이 기간 조정으로 버텨주고 있는 것이 펀더멘탈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코스피보다 약간 더 상승의 탄력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 코스피 부분들이 작년 고점이죠. 작년 고점 부분에 전체에 대한 신고가를 앞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약간 높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근데 코스닥 부분들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똑같은 논리라면은 작년 고점, 전체 고점이 940에 와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940에 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작년 연말의 고점 이제 넘기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격이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 국면을 좀 해야만이 현재 어떻게 보면 코스피하고 같은 국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키높이 맞추기로 하고 좀 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상당 부분 올랐고 오늘도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탄력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약간의 이제 선행 지표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급등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또 오후장에 또 이런 흐름들이 특별하게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런 흐름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2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의 둔화 조짐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코스닥이 횡보 국면을 보여줘야 비슷한 결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코스닥을 선행 지표로 삼아서 오후장 역시 우리 시장 탄력을 기대받아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우리 핫상한가 종목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HBN 디자인인데요. 파산 신청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미디어 레몽레인입니다. 이 배우 이정재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작년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와이더 플래닛, 이 와이더 플래닛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제약사의 간암 치료제죠. 이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기대감에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종목 3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HLB 생명과학입니다. 네, HLB 생명과학 꼽아주셨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 우선 어제 하루만 해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11.7%가량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절대 아닌데 그 중심에 바로 이 HLB 그룹주가 있었죠. 예. 3월 8일이죠.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HLB 그룹 섹터 자체만으로 15.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날 상승 테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정식으로 나기도 전인데 이 정도의 파급력이라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슈팅 얼마나 강할까요? 예, 당분간은 그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이제 포진이 되는 데가 셀트리온 그룹주. 그다음에 2등이 어디냐면은 HLB 그룹주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이제 분산이 됐고, 뭐 나머지는 ABL 바이오, 레고캠,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쪽에 또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HLB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HLB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어떤 물질 현재 리보세라밉 닙에 대한 위암 단독 3상까지 성공을 했고요. 또 병용이 임상 현재 중국 항서제약과 캄릴리주맙에 대한 어떤 이 병용요법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FDA 통과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엮이면은 이게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때문에 약간 통과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국하고 이것이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비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약간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그룹주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자체 파이프라인들도 왕성하게 좀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현재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 HLB 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인공간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 지혈제 이런 어떤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약간 그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고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HLB 제약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 어떤 가치가 부상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뭐 이런 흐름들이 현재 승인 전까지는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이 한번 크게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고 이중 눌림목을 좀 보여줬죠. 이중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격 조정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HLB가 HLB 때 숨고르기 국면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 현재 제가 몇 달 전에 같은 경우는 HLB 제약 그다음에 HLB도 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나고 크게 또 수익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HLB 생명과학도 계열사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시세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의 이제 베스트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으로 HLB 생명과학 꼽아주셨고요. 우선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풍부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중 하나인 HLB 셀의 경우에는요.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풍부하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승인 이슈가 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이외에 또 추가로 발굴을 해야 될 황금 종목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저희 QR코드 입장하시면 저희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저희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봐야겠죠? 저희 인기주 종목 오후장에 있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신성 ENG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ENG 이렇게 인기주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이 태양과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두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이제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다만 이 반도체 부분들이 후공정, 특히 이제 HBM 쪽으로 거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다 보니까 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소외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이제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전공정에 좀 해당이 됐던 신성 ENG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신성 ENG는 바로 이제 클린룸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어떤 설비, 장비 쪽에 공급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 클린룸 설비가 각종 외부 일반 어떤 산업계로 확산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외부 오염물질 실내 차단 유입하기 위한 각종 다른 산업 쪽으로 확대되는 어떤 B2C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표요 게이트, 그 다음에 조명과 어떤 그 청정기가 일체되는, 그 다음에 퓨어 루미, 그 다음에 우류 청정 보관 시스템, 퓨어 클로젯이라는 어떤 사업들도 같이 B2C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태양광 장비, 다시 말해서 텐덤 셀이라고 하죠. 페로브스카이트를 장착을 좀 해서 태양광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여기에 좀 뛰어들고 있는데 신성 ENG도 여기에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시너지가 돼서 오늘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만 원에서 3천 원에서 급락이 좀 됐죠. 현재 그렇지만은 18,000원에서 거의 버텨주다 오랜 동안 이제 버텨주는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오늘 이제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초록 밴드에서는 신성 ENG를 아침에 제시를 7, 8% 떴을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이제 10% 수익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좀 현재 만약에 밀리면은 오후장에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관망했던 자세가 필요하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저희 신성 ENG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초록밴드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지를 해주셨다니까 저도 정말 적중률에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기존의 태양광과 이 클린룹 사업과 더불어서 B2C 사업까지 계속해서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말 매력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저희 초록밴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생성형 AI의 훈풍을 타고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올라온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공시를 제가 보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연간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46%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성장세라든지 수익성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자, 그 폴라리스 오피스는 폴라리스 그룹주에 좀 해당이 됩니다. 중소형 그룹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가장 먼저 또 진출을 좀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이제 강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좀 많이 아시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현재 온라인상에서 오피스 앱 프로그램을 상호 호환이 되는 어떤 공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동 작업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다 AI 장착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이라든가 텍스트 생성 AI 쪽에 어떤 인공지능 네이버나 오픈 AI사의 어떤 인공지능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그걸 상품화를 좀 해주고 있고요. 또 계열사 활동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성장성이 약간 돋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만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하는 쪽 이런 또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시세가 좀 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한번 급등했다 조정,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상승과 행보,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를 하다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현재 새로운 단기 조정을 마치고 또 새롭게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장중에 살짝 밀려줬습니다만은 거래량들이 이렇게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밀려줬지만은 거래량들이 좀 살아난 장이 좋으면은 대장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 이제 슈팅이 한번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그 전부터 워낙 좀 자주 짚어주신 종목이라서 저도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이었는데요.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 방한 소식에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한번 크게 급등해줬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그런 적중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저희 핫 상한가 종목들 3가지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저희 급등주 대박쇼의 꽃이죠.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현재 증시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관련된 수혜주까지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바로 미 생물보안법입니다. 최근 이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무역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분야까지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법안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미국 하원이 중국 최대 유전체 회사인 BGI 그룹의 미국 사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생물보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병원 등의 의료 제공자가 중국 BGI 그룹 또는 그 계열사에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그런데 어부질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이 양국 간의 갈등 때문에 또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생물보안법입니다. 다소 늦게 이슈를 좀 다루지 않았느냐 또 생각이 되는데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다뤄 주는데 미국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어떤 오바마 정부 때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다가 트럼프 시대의 어떤 미중 충돌에 어떻게 보면은 서막이 열렸다 좀 생각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더 지금 가속화 좀 되고 있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어떤
1등과 2등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 바이든 정부가 핵심으로 내걸던 정책적 기조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 미국의 어떤 공급망 보호 4대 핵심 품목을 보면은 반도체, 배터리, 원료유약품, 그다음에 히토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원료유약품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이오가 들어가게 되고, 바이오의 핵심은 현재 위탁 생산, CMO, CDMO 이쪽에 관련된 부분도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유전자 정보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의 미 상원의 통과, 이런 그다음에 후속 조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될수록 한국에 돼 있는 CMO 업체 이 부분들의 또 수혜가, 또 유전자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이 위탁 연구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가속화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생물보안법의 미국 상원 의원의 통과 부분들은 가장 커다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도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반도체를 누르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열풍이 좀 일어났듯이 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올해 상반기에 이런 역사적 또 시대적 이슈를 가지고 이슈가 한번 불거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에는 뭐냐면은 중국 BGI와 계열사에 대한 유전자 정보라고 말씀드리죠. BGI는 베이징 게놈 연구소의 약자입니다. 유전 기업인데 전 세계 유전자 정보, 또 중국 자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안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중국 우시앱, 우시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게 CMO, CDMO 관련된 겁니다. 근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공격적으로 시설 생산 개파를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3위, 4위를 계속 링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후지필름, 일본의 회사가 5위로 랭크가 되고 있죠. 그만큼 바이오에 투자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등을 좀 향해서 달리고 있고 맹렬하게 생산 개파를 늘려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에서 위탁 생산, 파운드리 생산의 게임이 바이오에서도 전개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에 앞서서 국내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들고 있는 그런 건데, 롯데도 롯데 바이오로직스 부분이죠.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SK 케미칼은 잘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SK 팜테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삼각 체제를 가지고 이 바이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K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SK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이 바이오에서도 혈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OCI의 한미약품 인수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중요성들이 서서히 증가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위탁 생산, 또 위탁 연구 개발, 위탁 생산은 CMO고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생산, 또 OEM 생산하고 같은 개념이 좀 되는데, CDMO라는 것은 위탁 개발, 디벨로퍼라는 것이 한마디 더 들어가서 연구 개발 생산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 제약 바이오 업체가 자기 회사의 어떤 이 제약을 좀 생산하고 남는 시설 가지고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제약 바이오도 이런 어떤 CDMO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3대장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뭐 전체 후발로 지금 열심히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녹십자 그룹의 GC셀, 그다음에 ST팜 얼마 전에 언급을 했죠. 그다음에 롯데나 CJ도 여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주 업계인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업계인 뭐 메디포스트, 이현제약, 대용제약, HK이노엔 뭐 이런 업체들이 CDMO의 어떤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명 제약사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대거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한국에 대한 반사 수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삼성과 TSMC의 어떤 맞대결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대결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는 제주반도체였죠. 마찬가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메모리에 좀 특화된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지금은 대량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위주, 글로벌 기업 위주로만 성장이 됐는데 지금 약이라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기 되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가지고 또 중소기업들이 혈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수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반기까지는 또 이런 업체에 대한 어떤 CMO, 위탁 생산 개발 업체에 대한 어떤 붐이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많은 자료 같은 경우는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대거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미 생물보안법 함께 살펴봤는데요. 최근 미 상원까지 이 법안이 좀 통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이 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이 위탁 개발 생산, CDMO라고도 하는데요. 이 위탁 개발 생산과 컴파운드 그리고 소부장 분야에서 중국이 다소 좀 위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이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반사 이익을 크게 받을 전망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수혜주들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 달성률 기록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29%, STX 338%,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 15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29%, 갤럭시아 머니트리 119%, 텔레필드 394%, 위메이드 118%, 제주반도체 73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 116%, YIK 139%, 네오셈 170%, 엔캠 551%, 이스트소프트 149% 터치했네요. 한글과 컴퓨터 151%, 픽셀플러스 158%, 가온칩스 129%, 어버브 반도체 137%, 신성 델타테크 362%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네, HLB 213%, 뉴프렉스 201%, 파워로직스 201%, 오킨스전자 122%, 미수 스페셜티 케미컬 221% 터치했습니다. 에코앤드림 239%, 자람테크놀로지 226%, 레이크 머티리얼즈 192%, 한미반도체 122%, 덕산테코피아 11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KC텍 163%, 엑시콘 159%, 에고캠바이오 132%, LRG 넥스원 108%, HLB제약 115%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있죠. 바로 11월 29일 편입된 이 시그네틱스인데요. 100%가 넘는 달성률을 기록하면서 이번에 36번째 명예의 전당에 새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누적이 돼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이번에 새로 편입된 시그네틱스 AS 한번 봐주실 텐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새롭게 다가가 보면 좋을까요? 예. 자, 그 급등주 대박 쇼가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이제 시즌 오늘 마감 짓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36번째 이제 100% 대박 쇼 종목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36번째 36개 아니냐 그런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36번째에 대박주 다시 말해서 시그네틱스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바닥에서도 언급을 좀 했었죠. 그래서 현재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후공정의 패키징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그네틱스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계열사의 영풍그룹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한번 크게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일부 약간 밀려줬지만은 대량 거래 이제 매도는 아니고요. 좀 약간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그네틱스는 아직 만약에 보유자의 관점들은 약간 비중 축소를 하지만은 매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간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나도 100%의 종목 대박주 한번 두세 달 하면은 다 될 수 있느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아래 초록밴드로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제가 지난 6월부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면은 더 많은 기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AX로 저희 시그네틱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반도체에서도 후공정 패키징 분야가 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매도 시점이 아니기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저희 초록밴드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이슈 포커스 미 생물보안법에 관련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봐야겠죠? 가장 먼저 동메달이 너무 궁금한데요. 동메달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동메달은 바이넥스입니다. 네, 바이넥스라고 하면은 제가 셀트리온과 협업 체계를 갖춘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네. 자세한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예, 바이넥스는 사실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굉장히 넘고요. 초창기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라든가 대기업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넥스는 가장 중요한 제네릭 의약품부터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탁 개발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소형 규모,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스는 이 대규모 배양기를 통해서만이 배양이 좀 되죠. 근데 중소형 위탁 규모 생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따지고 보면은 한국의 바이넥스가 상당히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어떤 생산 체계에는 이런 업체들이 약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약간의 대장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어떤 중소규모 어떤 생산 부분들은 현재 대기업에서는 또는 큰 그룹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과도 협업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CMO 생산을 업무 협약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 바이넥스는 제네릭 의약품은 부산 공장에서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은 송도하고 오송 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이넥스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이넥스가 한번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3일 전에 한번 크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루 먼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지금은 숨구르기 단계죠. 갭을 메꾸고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동메달 종목으로 뭐 손색이 없다 해서 오늘 이제 바이넥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으로 바이넥스 만나봤습니다. 바이넥스는 일단 오래된 업력과 더불어서요, 현재 이 미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 테마로 꼽히고 있죠. 이 위탁 생산, CDMO 부문에 있어서 중소형 규모에 있어서는 절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동메달 종목과 관련해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은메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은메달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은메달은 에이프로젠입니다. 네, 은메달은 에이프로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에이프로젠의 바이오 신약이 무려 5종이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HLB가 니보세라비 하나 때문에 전체 그룹이 먹고 살 말 정도로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죠. 그렇게 좀 찾아보면은 신물질을 하나 제대로 개발돼서 FDA까지 됐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구나 좀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이프로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프로젠도 마찬가지 주력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M&A가 돼가지고 좀 사명도 바뀌었던 그런 부분인데 계열사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이프로젠 HLB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 뭐 이런 에이프로젠 파마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비슷한 사업 체계를 HLB하고 거의 흡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로 본 사업은 바이오를 이제 지원하는 금속 사업에서 대부분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이걸 M&A를 했는데 다만 사명을 에이프로젠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업체를 그냥 특허를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임상을 통과해서 동등성을 확인을 좀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7종이나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미케이드라는 부분에 어떤 바이오시밀을 실제 이제 판매를 좀 해주고 있다. 일본 쪽에서 제휴를 좀 해서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도 5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특이할 부분들이 지금 그 골관절염, 관절염 치료제, 그다음에 삼중음압 유방암 치료제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화 항체를 운용한 그런 부분이 삼중음압 유방암 관련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약 가치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에이프로젠의 어떤 그 부분에 어떤 그 신약 개발이 됐을 때는 에이프로젠의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에서 그걸 생산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실제 위탁 개발 생산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이프로젠의 위탁 개발 생산 캐파는 낮은 건설비 대비 높은 생산 단가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생산 어떤 경쟁력이 일단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에이프로젠의 그룹주의 모회사 지주회사 격인 종목을 현재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의 지주회사격인 에이프로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이 좀 들어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제 어제 상승하다 약간 밀렸어도 오늘 밑구리 달고 올라주기 때문에 바닥권의 좀 탈출들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한번 그 은메달로 손색이 없다 좀 생각이 돼서 골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은 에이프로젠이 선정됐습니다. 일단 제약사로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관련 계열사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HLB의 성장 구조와 상당히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렸고요. 또 바이오 시밀러 7종에 또 바이오 신약 5종까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관련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샵 0082번 문자 임상현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이제 마지막 금메달 종목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금메달 종목이 바로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예. 저희 초록밴드에 들어가셔야만 완벽하게 공개가 되는 금메달, 여기서 힌트만이라도 받아볼 수 없을까요? 예, 힌트는 바이오로직스란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바이오로직스라는 말이 들어간다. 예. 이것만으로는 좀 아쉬운데요. 좀 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내용 이 부분들은 생략되고 두 번째 준비된 화면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현재 바이오파마가 있고 네, 현재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하고 신약 개발이 돼 있으면은 위탁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짝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땡땡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방식인데 위탁 개발 생산 이제 제품 기술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소규모 다품종 생산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싱글 유즈 방식이다. 싱글 유즈는 딱 한 번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회용 어떤 용기를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임상용이나 상업용 어떤 테스트 물량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부분에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형 배양기가 있는데 보통 스케일업을 합니다. 한 번 배양하면 더 큰 배양기에 계속 옮겨 담는 그런 과정들이 기존의 것인데 이 업체 것들은 현재 싱글 유즈 만약에 용량이 더 첨가됐을 때는 비슷한 용량을 바로 현재 병렬로 이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하지 않지만은 셀티론과도 제휴 협력을 했습니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 공개됐지만 너무 글씨가 적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산 캐파가 지금 현재 글로벌 메이커 다음으로 바이넥스 다음으로 굉장히 보다 더 큰 생산 캐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유 역할을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 생산 캐파 공장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데 거의 그 생산 캐파에 대한 시설 예약들이 있죠. 결국은 15만 4천 리터에 대한 방대한 총 생산 캐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완공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부분들이 이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업체의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 당연히 이 업체에 대한 현재 같이 계열회사인 파마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위탁 개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베스트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로 약간 오시면 되는데 이 생물보호법의 가장 큰 핵심은 위탁개발 생산이고 위탁개발 생산은 CMO, 그다음에 CDMO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러시아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회자가 됐죠. 그런 비슷한 열풍이 한번 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의 섹터의 바람들이 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로 오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
사명이 공개되었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는 저처럼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문자로 샵 0082번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도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동메달, 은메달에 이어서 금메달 힌트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미 생물보안법 다뤄봤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엔터테인먼트, OLED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의 순환매가 전망이 되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 HLB 제약의 리보세라닙이 FDA의 승인 기대감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